안녕하세요. 준이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글리봇을 이용해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앞서 제가 자율주행 기초편을 만들어서 영상을 제공했는데요. 지금 본편을 보시기 전에 그 기초편을 먼저 보시면 이번 수업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제가 기초편에서 무엇을 설명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초편에서는 이렇게 심플하게 코딩을 짰습니다. XY 좌표를 정해서 그 정한 거리만큼 앞으로 15cm 이동하고 회전을 해서 움직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앞으로 15cm라고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그 다음 회전각도 정해놨고요.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목적지를 설정하면 스스로 그 목적지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기초편에서는 스스로 한다기보다는 이 좌표에 맞춰서 제가 움직임을 정의를 해둔 것입니다. 15cm씩 이동하면서 정사각형으로 움직이게끔 한 거죠. 그러니 이거는 자율적으로 움직이기는 하나 모든 조건에서 정말 판단해서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스로 거리를 재고요, 회전각도도 스스로 계산을 해서 움직이도록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글리봇의 자율주행 코딩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딩이라기보다는 자율주행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수학 관련한 사항인데요. 어글리봇이 이동할 거리를 계산한다든가 어글리봇이 이동할 수 있는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부분 삼각함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자율주행 1에서 보셨으면 거기에선 X, Y 그 좌표, 직진, 그 다음에 위아래 움직임만 했지, 저희는 벡터, 예를 들면 대각선이라든가 방향을 조금 틀어서 움직이는 그 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즉 여러분들하고 자율주행 1에서 했던 거는 단순 좌우 이동 정도였고요. 위아래. 이번에는 삼각함수를 써서 좌우가 아니라 그 대각선으로 꺾는다든가 우리가 원하는 위치 포인트로 바로 직선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면은 거리 계산하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거리 계산은 우리가 어글리봇이 여기에서 보시면 맨 처음에 이 출발선에서 목적지까지 A라는 선을 쭉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그 거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율주행 1에서는 AX만큼 이동을 하고 AY만큼 이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에서 위로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고 쭉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벡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곱근이라는 그 벡터 값을 계산하는 공식을 써야 하고요. 이 부분은 숙지를 해두시고 이따가 제가 코딩할 때 이 계산식을 그대로 응용할 겁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이제 회전각을 계산을 하는 건데요. 기존의 자율주행 1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1에서는 회전각을 그냥 90도로 제가 값을 정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번에는 그 위치 포인트에 따라서 우리 어글리봇이 90도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조금 틀든지 360도 범위 내에서 머리를 움직여서 그 이동으로 직선 코스로 움직이는 거라서 그 방향각을 구해 주어야 합니다. 그 방향각 회전각도를 계산하는 공식은 아크탄젠트라는 이 공식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 탄젠트 값을 써서 우리는 그대로 공식에 대입을 해서 값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것도 숙지를 하시고 이따가 제가 실제로 코딩할 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 두 개만 써서 이동을 할 건데요. 그 이동을 하려면은 전후 위치 비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여기 출발선하고 목적지 그 값을 XY 좌표를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벡터도 계산을 하고 회전각을 계산해야 하므로 우리 여기에서는 변수를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방향도 비교를 해야 되고 XY 이동하는 값도 비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이동 거리도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 몇 번 회전을 해서 그 자율주행 목적지까지 돌아갈 건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를 많이 써서 계산을 하는데요. 이거는 어려운 것보다는 조금 식이 많다라는 거고 복잡해 보이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따라서 해보면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되려 코딩은 굉장히 쉽게 끝이 나고요. 그 식 이용해서 값만 산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변수도 계속 써야 되니까 제가 한쪽으로 치워놓고 같이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글리봇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펜슬도 연결하겠습니다. 펜슬 가이드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정말 자율주행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요. 어글리봇이 연결이 안 됐네요. 다시 해볼게요. 연결하고요. 어글리봇 이 주니링크를 연결 안 했네요. 시리얼 포트를 찾아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다시 연결해 볼게요. 자,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코딩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설정하겠습니다. 펜슬을 먼저 가지고 와 볼게요. 스프라이트를 펜슬 가이드에 맞춰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펜슬을 가지고 오고 펜슬 사이즈를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50 정도로 줄이고 우리가 배경에서 좌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배경에서 그리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환경 설정이 끝나고요. 일단 펜을 한번 그려서 이벤트를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뭐 별도로 설명하는 것보다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따라오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좌표를 펜슬을 0포인트로 잡아놓고 자, 그래야지 위치로 이동하겠죠. 0으로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펜슬을 그려볼게요. 펜슬 시작하기 전에 혹시 그려져 있으면 모두 지우고 펜 굵기를 우리가 한 10 정도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펜슬을 그려라 라고 해서 여기까지 정의해 놓고 이제부터 변수를 만들까 합니다. 변수는 총 한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일괄적으로 만들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방향 비교를 하기 위해서 방향, 이전 방향, 회전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전 방향, 그 다음에 현재 방향, 그 다음에 이전 x값, 이전 x값, 출발할 곳이죠. 출발 지점인 것 같아요. 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x값, 목적지 x값이죠. 그 다음에 x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x 위치는 우리가 자율주행이니까 몇 가지 포인트를 뭐 지점 1, 2, 3, 4로 해서 1지점, 2지점 이렇게 쭉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한 포인트만 가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한 5개 정도 지정을 해두기 위해서 우리는 리스트로 만들어서 x값을 일괄적으로 넣어 볼게요. 아니면 하나의 변수로만 쓸 거면 x값 하나로만 쓰면 되는데 우리는 자율주행인 만큼 좀 길게 움직여야 되므로 포인트를 한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는 리스트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x 위치라고 일단 제가 넣어 볼게요. 이 x 위치는 결과적으로 x 값이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y 값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y 값이니까 y 값이 저장될 위치, y 위치 값도 넣고요. 그 다음에 회전 실제로 회전 각도를 계산해서 넣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x 이동, 그 삼각 함수에 맞춰서 이동하는 값이죠. 그 제가 보여드렸던 앞에 삼각 함수 계산하는 그 그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x 이동, y 이동,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대각선으로 이동할 거리, 그 다음에 카운트, 지점 목적지
그 포인트만큼 네, 루프를 돌기 위해서 카운트까지 그렸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어수선하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X 위치, Y 위치는 지금 비어있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동할 포인트를 이 무대창에 있는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해두시면 돼요. 네, 저도 한번 무작위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를 우측으로 한번 50만큼 이동을 하고, 자, 다음에 저는 이 무대창에서 이 오른쪽 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좌표를 찍어 볼게요. 왜냐하면 이따가 카메라를 켰을 때 여러분들하고 함께 봐야 되니까 조금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70 40 마이너스 조금 그래도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0 Y 위치 0 10 100 그 다음에 90 그 다음에 마지막에 컴백 하기 위해서 0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더 키워볼게요. 자, 무대창에서 이렇게 X 위치, Y 위치를 만들고 화면을 좀 제가 줄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변수는 다 만들었고요. 자, 이제부터 변수를 처음으로 값을 지정할 수 있도록 디폴트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값을 초기 값을 넣고요. 이전 값들 전부 다 없으니까 처음에 디폴트로 0으로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도 돌기 전이니까 처음으로 0 이렇게 일단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X 위치만큼 변수 길이만큼 네, 움직일 루프를 돌 수 있도록 반복하기 뭐만큼 반복? X값 저장된 것만큼 반복 하고요. 이 한 번 돌면 카운트 값을 이동해 줘야지만 그 다음 레코드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카운트 값을 1씩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현재 X 값을 먼저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죠? 목적지를 이제 처음에 이전 값 제로에서 이제 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X 값을 정의를 할게요. X 값, Y 값을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X 값, Y 값. X 값, Y 값이 X 위치에 있는 값을 불러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X 위치, Y 위치에 저장된 좌표 값을 가지고 오도록 설정합니다. 이번에는 X 위치에 몇 번째 항목이죠? 카운트 도는 횟수의 그 레코드 번째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트 복사하기 Y 위치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X 값에는 이 레코드 값이 그대로 계속 루프문을 돌면서 받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받아온 X 값 위치만큼 이동하면 돼요. 자, 동작에서 XY 위치로 이동해라 라고 됩니다. 처음 찍는 거겠죠. X 값, 그 다음에 Y 값은 Y 값으로 이동을 해라. 자, 여기까지 이동을 하면 그 다음 목적지로 이제 갈 때 가기 위해서 이제부터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걸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공식을 썼어요. 네, 이 거리 계산, 벡터 계산하는 건 제곱근을 써서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정하기 해서 값을 먼저 넣어두고 추후에 어글리봇이 동작할 수 있는 블럭이 아래에 들어가는 거겠죠. 거리를 두고 이 값들은 어떻게 하느냐, 연산에서 맨 아래에 있는 블럭이 있습니다. 절대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제곱근이라고 가지고 올게요. 루트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되나요? ax 제곱이에요. ax, ay 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이 ax는 x가 이동하는 거리,
AY는 Y가 이동한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곱하기로 가지고 와서 제곱을 하면 돼요. 자, 두 개를 가지고 와서 변수 X 이동을 두 번 곱하면 제곱이 되고 Y 이동도 제곱하려면 두 번 곱하고, 그렇게 해서 제곱근에서 어떻게 하죠? 두 식을 더하면 돼요. 연산해서 두 식을 더해서 루트 밑에다 딱 넣으면 식이 완성이 됩니다. 이 값이 뭐다? A가 이동하는 거리, 우리가 이동하는 거리로 사용하게 되니 이 거리 값에다가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됐죠? 그 다음에는 거리를 계산했으니까 거리로 이동하려면 어글리봇이 얼마만큼 회전을 해야 되는지 회전값을 구해야 돼요. 그 회전값은 회전값 계산하기 이 식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전값은 우리가 방향이라는 변수로 사용하니까 방향이라고 값을 정의해 볼게요. 방향이라는 값으로 가지고 와서, 자, 이번에는 뭐예요? ATA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크탄젠트라고 읽으시면 돼요. 아크탄젠트를 가지고 와서 RX 분의 RY, 여기 그림이 있죠? RX, RY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X 이동한 거리, Y 이동한 거리를 나누시면 돼요. 자,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크탄젠트도 아까 절대값이라는 거에서 보면은 밑에 쭉 내리면 아크탄젠트라고 있어요. ATN 아크탄젠트 값을 가지고 오고 Y 이동 나누면 돼요. 자, 나누면 Y 이동, X 이동이 분모로 가고 Y 이동이 분자로 가서 그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값을 넣어볼까요? 이렇게 해도 돼요. 방향을 아크탄젠트 이 회전각만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탄젠트의 특성상 2분의 파이로 90도 그 범위 내에서만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어글리봇은 회전각을 더 크게 넓게 범위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정해서 회전각을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보정하는 값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곱하기 해서 180도에서 X 이동하는 거에 X 이동이 0보다 클 때라는 이런 식으로 저희는 보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값을 더하면 회전각이 조금 더 커지게 됩니다. 더하기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회전각을 설정을 해줍니다. 방향으로. 그래서 아크탄젠트에다가 범위를 조금 더 크기 위해서 보정값을 넣어서 이렇게 방향값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향값에 대해서 우리가 회전이라는 변수값으로 이전 방향하고 현재 방향하고 비교를 하는 값으로 저희가 다시 변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전에다가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에서 방향에서 이전 방향값을 빼서 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방향값이 정해져 있으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한번 X값이 움직였으니까 또 비교가 이전 값으로 들어가게끔 됩니다. 이전 값이 이제 X값이 되는 거고 또 교차하는 값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계속 이동을 하니까 이전 X, 지금 현재 X 값을 계속 교차하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밑에다가 다시 X 위치, 이전의 X 값이 현재의 X 값으로 들어가서 또 비교하게끔 해줍니다. X 값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전 Y 값은 지금 현재의 값으로 넣어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 또 비교가 되고 이전 방향은 또 어떻게 돼요? 현재의 값으로, 현재의 방향으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움직였으니까 이전의 값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전 방향은 방향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값은, 이전 값은 이제 현재 값으로 다시 다 리플레이스 해주고, 방향 회전 그대로 값을 받아서 이제 어글리봇이 동작하게끔 블럭을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위에까지는 다 값을 받아서 계산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동작하는 건 어글리봇이 몇 센치로 이동하라. 먼저 이동하기 전에 뭘 해야 되죠? 회전을 해서 방향을 조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몇 도를 돌아라. 어떻게 되죠? 이 회전값만큼 돌아라가 되는 거겠죠? 이 회전 각도만큼 돌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또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서 저희는 약간 또 보정값을 임의로 잡아 두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대로 그냥 임의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선택사항인 것.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할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을 기다려 줘야 되니 기다리는 시간도 한 2초 정도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회전을 했으니, 방향을 조준했으니 직정, 이동, 거리만큼 이동하면 됩니다. 앞으로 회전 몇 센치 가라 라고 하면 돼요. 자, 이 거리를 어디서 받죠? 이 제곱근 거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거리만큼 이동하라 라고 되는데, 우리가 이 값을 받으면 너무 큰 범위 내에서 움직여서 우리는 조금 더 좀 폭을 줄여서 절반으로 값을 받아 볼게요. 거리로 받으셔도 되고, 이렇게 조금 축소해서 거리를 좁게 절반으로 줄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리만큼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두겠죠. 거리만큼 몇 초를 기다리는데, 초도 조금 보정을 해서 조금 작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한 30 정도 나눠주면은 그 기다리는 시간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30초 정도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자율주행 코딩이 완료가 됩니다. 실제로 보니까 코딩 자체는 아까 자율주행 1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 공식 그 계산하는 그 값들 변수로 받고 넣고 빼고 요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은 자율주행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코딩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한번 펜슬 가이드가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화면이 꽉 차가지고 변수를 한번 언체계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펜슬 가이드가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으로 하고 한번 꺾이고, 제가 마이너스도 한번 줬죠. x 마이너스 실수, 이렇게 해서 컴백,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화면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자, 화면에서는 지금 뭐 커봐야 화면 사이즈가 30 곱하기 30 정도밖에 안 돼요. 한 30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거리를 조금 더 줄여 보도록 할게요. 비율을 조금 10분으로 더 줄여서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작동해 볼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실질적으로 펜슬 가이드하고 같이 움직이는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안 움직이는데, 제가 여기 식에서 보면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천천히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보면 거리인데 위에다가 거리 값을 이동 값을 안 넣네. 이 x 이동, y 이동 값을 여기에다 넣어놓고 위에다가 받아주질 않았어요.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x 이동, y 이동 값을 받아서 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x 값이, 이동은 뭐지요? x 값 이전 값 비교해서 넣는 거죠. x 값 연산으로 가지고 와서 x, y 좌표를 비교해서 넣어주도록 합니다. 빼주시면, 뒤로 들어가 버렸네요.
이렇게 되면 지금 식이 이제 다 받아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죠. 지금 약간 꺾인 것도 보이시죠? 네. 이게 지금 화면에서 굉장히 느려 보이는 이유가 원래대로 하면은 10분의 1로 줄였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가야 되는데 가까운 거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되게 길게 느껴집니다. 컴백을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보정을 해서 해볼게요. 너무 공간이 작아가지고 (90도로) 꺾이니까 딱 꺾이죠. 근데 15도 약간 5도 정도 꺾인 것 같아요. 그 다음 한 번 더 꺾고 반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또 꺾였죠. 네. 이렇게 자율주행 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구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거리를 조정하지 마시고 직접 큰 넓은 공간에서 한번 작동을 해보시면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재미있게 구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함께 구현해 보시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